우리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반대하는 인원이 많다고 들었어. 근데 이게 되게 공공연한 얘기야. 형도 어차피 이거 하면서 그 축구 관련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잖아. 홍명보 감독이 홍전무 시절에 그 일 못하면 좌천시키기로 유명했대. 근데 홍전무 시절에 좌천당한 사람들이 홍전무가 나가니까 다시 올라와서 협회에서 또 앞에 이러고 있는 거야. 홍명보 감독이 진짜 명분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 협회나 홍명보 감독이나 서로 신나는 일이 있겠지. 계속 홍명보 감독은 협회를 정면에서 비판을 할 거고, 홍명보 감독 스타일대로 이제 홍명보 감독은 팀을 운영하면서 협회랑 싸울 부분은 싸울 거고,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이사회에 홍명보 감독이 좌천시켰던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끝까지 계속 만장일치 상태가 아니었대. 스레멘 스포츠 장동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 이제부터는 제가 가진 생각과 그리고 우리 김정우 PD님의 질문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울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울산은 뭐 지금 일단 김도훈 감독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고, 김도훈 감독은 또 울산을 원래 맡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찌됐건 김도훈 감독이 재임했을 때 선수들이 일부 남아있고, 그리고 김도훈 감독이 베테랑을 좋아해. 지금 울산에 베테랑이 겁나 많아. 그래서 울산은 김도훈 감독이 더 잘하지 않을까? 오히려 또 그리고 분위기 바뀌면서 나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과 울산 감독을 겸임하는 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아마 김도훈 감독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공교롭잖아. 나는 김도훈 감독으로 갈 것 같아. 김동훈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하고 스타일이 뭐가 달라? 일단은 성격적으로 김도훈 감독은 덕장에 가까워. 홍명보 감독은 용장이라고 해야 되나? 용장에 가까워.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 본인이 선수를 다그치기보다는, 김도훈 감독은 좀 선수를 이렇게 포용하고 같이 대화하는 스타일이고, 홍명보 감독도 그건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 팀을 휘어잡을 때는 홍명보 감독은 그 유명해. 아이스박스 걷어차면서 이게 팀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막 일가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 라커룸에서 너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에 반해 김도훈 감독은 좀 더 온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대화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날카롭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그 위신에 대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서는 김도훈 감독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타입이고, 홍명보 감독은 못 지켜보고 그냥 바로 임마! 하는 스타일이고. 그럼 울산 팬들한테는 김동훈 감독도 괜찮은 선택일까? 울산 팬한테는 지금 다 그지같이 멀쩡히 지금 리그 경쟁을 하고 있었어. 후반기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상황이야.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생각해봐. 7월 2일이었지? 이임생 이사 나간 거 출장. 그때는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나간 게 아닐까? 5일날 돌아와서, 그러니까 일단은 5일날 돌아와서 5일날 밤 11시에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때 결정을 했대. 1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대. 뭐 자정까지 얘기했겠지? 그리고 이제 6일날 회장님이 퍼거슨 얘기를 했어. 퍼거슨 45%. 그리고 다음날 2시에 홍명보 감독 선임이 된 거야. 근데 5일날 홍명보 감독이 나는 대표팀 안 갈 거고 이임생이 와도 안 만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기만당한 꼴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그런 마음이었건 아니었건 기만당한 거고, 그게 울산 팬의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기만,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기만,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홍명보 감독을 위한 선임, 판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들이 된 상황이지. 울산 팬들은 굉장히 지금 감정이 안 좋을 거야. 왜냐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미 연초에 감독 선임을 시도하는 거를, 트럭 시위를, 여기 사진은 내가 있지만 사진에 넣어놨거든. 트럭 시위를 해서 협회의 감독이 아닌 울산 HD의 감독 홍명보, 이걸 서포터즈 명의로 보냈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홍명보 감독을 자신들의 감독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된다라고. 그거 하루아침에 벌어진 거잖아. 금요일 시합하고 토요일 쉬고, 심지어 금요일 게임도 비겼어, 수원FC랑. 토요일 쉬고 일요일날 갑자기 감독 선임 됐다니까. 울산 HD 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 굉장히,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게 홍 감독의 의도가 어쨌든
그게 홍 감독을 향한 상처도 있겠지만 협회에 대한 상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독소 규정인데 현직 감독, K리그 감독을 협회가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고 싶으면 무조건 클럽팀이 협조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이 지금 2020년대에 안 없어지고 있거든.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으니까 울산 팬들은 힘들지 않을까. 울산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울산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얘기 잘했다. 대신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나오잖아. 울산 측이 협조를 해준 조건으로 울산이 홍명보 감독이 언제부터 대표팀 업무를 시작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울산이 신인 감독을 정할 때까지 감독 대행 안 세우고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다가 홍명보 감독이 신인 감독 지휘할 때 부임할 때쯤 딱 난 대표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전 갑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고 신인 감독이 들어와서 이제 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끔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지.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 다 피해야.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세다고 해서 김도훈 감독의 연봉이 쌀까? 아니잖아. 다 피해야. 그리고 김도훈 감독이 홍명보 감독만큼 잘할까라는 보장도 없잖아. 이게 연속성이 있게 가는 게 아니잖아. 홍명보 감독이랑 김도훈 감독이랑 워낙에 뭐 전술적으로 잘 알던 사이라서 이 전술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나 그것도 아니고 홍명보 감독은 매니지먼트형 감독인데 김도훈 감독은 엄밀히 말하면 전술형 감독이란 말이야. 작전형 감독이고 이 스타일도 안 맞고 그럼 선수 스타일이 또 어떻게 구성될 것이며 선수 스타일이 또 어떻게 관리될 것이며 그러면 홍명보 감독은 나중에 2027년 대표팀 감독 임기가 끝나면 또 어디로 갈 것이며 김도훈 감독이 만약 못하면 또 울산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또 어디서 구할 것이며 그러니까 울산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소속 선수가 대표팀 가는 차원이랑 완전 다른 거야. 감독이 대표팀에 가는 건 대장이 가는 거잖아. 수장이 가는 거잖아. 이거는 영광이 아니야. 이거는 날벼락이지.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일단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빨리 정리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선수단의 장악을 빨리 시도를 하겠지. 그리고 대표팀 생활을 왜냐면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2번째인가 3번째로 많이 뛴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정리를 그러니까 선수단 정리를 먼저부터 하려고 할 거고 일단 전술적인 부분은 홍명보 감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빠른 게 4-2-3이 있잖아. 이 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써요. 최근에는 울산에 들어서는 3-4-1-2 같은 거나 3-4-3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기본 골자는 4-2-3-1을 통한 이제 점유율 축구, 패스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의 특징은 큰 그림은 본인이 이렇게 그려. 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치한테 맡겨. 그리고 컨디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직에서 좋은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그런 사람을 수석 코치로 쓰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신망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홍명보 감독 사단에 늘 추가되는 코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인이고 이케다 세이고라고 굉장히 능력 있는 피지컬 코치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지컬 코치더라고. 이 사람이 94년 브라질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할 때 피지컬 코치였어.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2년 런던 올림픽이랑 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 코치였어. 지금 울산 HD에서 코치를 또 하고 있거든. 이케다 세이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감독이랑 워낙에 지도자를 오래 해왔고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감독을 처음 시작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추가하고 내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이 지금은 본인이 감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고 어떤 부분이 본인이 하기보다는 남들한테 맡겨야 되는지 이제 그거는 아는 것 같아. 물론 다르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이렇게 보면 울산이 무승을 할 때가 있다? 혹은 연패를 해. 홍명보 감독은 이거를 깨려고 바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깨는 거를 되게 집중하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단기적인 시도를 해서 깰 수 있는 무언가 시도를 한다는 게 사람이 되게 연패를 해. 내가 잘못 시도했다가 이걸로 더 큰 수렁에 빠지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바꿔서 대표적인 예가 그거야. 1년차 때 4-2-3-1을 줄곧 4-2-3-1, 4-3-3만 줄곧 써갖고 준우승을 했어. 그것도 전북도 되게 못했는데 울산이 중간에 더 삽질해서 준우승을 했어. 그 다음에 우승할 때는 조금씩 바꾸는 거야.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3백과도 이제 백3하고 백4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 가운데가 2명이 되냐 3명이 되냐 차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유동적으로 써서 확보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그런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전술적인 코치들은 계속 지금 울산에서도 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지금 수석 코치가 이경수 코치라고 예전에 숭실대 감독했던 사람이 지금 수석 코치 보고 있고, 그 사람이 울산 오기 전에는 수원 삼성에 있었어. 근데 이제 수원 삼성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기로 와 있지만, 그러니까 전술적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리고 분업화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난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본 게, 그 다큐멘터리, KBS 다큐멘터리 유튜브에 보면 올림픽 대표팀,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 대표팀 다큐멘터리가 2편이 있어. 거기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그 코칭 스태프 회의할 때 선수 기용이나 팀의 약점 있잖아. 약점 보완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약간 의회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의회식 해결했잖아. 회의해서 코치 얘기해봐. 오케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게 자기도 타당하다 느껴지면 그거를 시도를 하는 이런 약간 열린 방식으로 코칭 스태프들을 운영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이라고 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실제로 푸른파도 같은 울산의 자체 컨텐츠 같은 거 보면 지금도 이제 울산의 다양한 부서 팀들이랑 소통을 해가면서 팀을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 또 고쳐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감독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안 쓸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전술적인 부분이야 4-2-3-1을 제일 많이 쓸 거고,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게 4-2-3-1이고, 대표팀은 또 소속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클럽팀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울산 감독인데 센터백이 5명이야. 근데 센터백 3명이 다쳤어. 그럼 난 센터백 2명밖에 못 써. 대표팀은 센터백을 5명을 뽑아. 3명이 다쳤어. 그럼 다른 3명을 뽑으면 돼. 그러면 이게 그러면 선수의 기용 다양성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전술을 볼 수 있겠네가 아니야. 오히려 그럴수록 전술은 고정되고 선수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갖고 있는 전술적 기조를 완전히 이번에는 확립을 시키고, 홍명보 감독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세부 전술이 좀 부족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혹은 공격 작업에서 공격수가 공을 등졌을 때나 사이드에서 돌아섰을 때랑,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여서 공격수한테 공을 찔러줄 건지, 혹은 사이드로 열 건지, 패턴 플레이가 너무 단순한 느낌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작전할 수 있는 전술 코치 하나랑, 그리고 이 좀 훈련에 있어서 훈련의 체계와 좀 전술 체계를 깊이 만들어줄 수 있는 좀 디테일한 코치가 그 홍명보 감독의 팀에 협회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 대표팀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은 그래도 본인이 당한 게 있고 본인이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준비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홍명보 감독이 축구협회랑 또 열심히 잘 싸워서 얻을 건 얻어낼 수 있을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반대하는 인원이 많다고 들었어. 근데 이게 되게 공공연한 얘기야. 형도 어차피 이거 하면서 그 축구 관련 유튜브를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잖아. 홍명보 감독이 홍전무 시절에 그 일 못하면 좌천시키기로 유명했대. 근데 홍전무 시절에 좌천당한 사람들이 홍전무가 나가니까 다시 올라와서 협회에서 또 앞에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봤잖아. 형 봤어? 나는 실시간으로 봤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지금까지 나는 브리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마이클 밀러고 정혜성 위원장이고 이임생 이사고, 나는 정몽규의 갑옷인가? 방탄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회장님은 잘못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번에 이임생 이사님 인터뷰하고 마스터하는 거 보면서 왜 자꾸 김봉규 회장을 감싸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지? 라는 걸 너무 많이. 그냥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회장을 자꾸 뒤로 숨기는 느낌인 거지. 나는 차라리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어.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브리핑했으면 이거보단 반응이 덜했을걸? 이임생 이사가 나와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말이 안 되잖아. 회장, 어차피 감독 선임을 결정하는 건 회장 이사회야. 계약을 하기로 했다. 뭐 김정배 상금 부회장, 아니 어차피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을 승인을 땅 내려야 계약서를 쓴다는 말이야. 계약 발효가 되고. 근데 내가 결정했어요. 독단적으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너무 쉽지 않아? 이임생 감독은 여기서 협회에서 일 안 하고 딴 데 가서 감독하면 돼. 이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엄청 감독 잘 했던 사람이고, 한국에서 좀 망했지만 싱가포르에서 잘 감독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수원에서 좀 망해서 그렇지, 잘 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임생 이사 영어 되게 잘해.
해외에서 지도자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잘해. 그리고 어차피 감독 생활을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가도 아쉬울 게 없어. 그냥 이 감독 가서 조금 감독 생활 하고 있다가 좀 또 행정 쪽 보고 싶으면 그때 좀 내년이나 내후년 쪽에 다시 들어와. 이렇게 입 맞추고 가면 그만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불똥이 회장에 튀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잖아. 좀 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홍명보라는 사람한테 기대를 거는 건 홍명보 감독 2월부터 현재까지 뱉어놓은 말들 있잖아. 난 안 할 거야. 상처받았어. 안 할 거야. 그리고 뭐 안 할 거고 계속 팀을 지킬 거야. 이거를 딱 5개월을 뒤집고 수락을 한 거잖아. 이거를 사명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퉁치면 안 돼. 대표팀에 갔잖아. 본인은 어찌됐건 간에 안에서 같이 싸고 돌 거면 나는 홍명보 감독도 오래 못할 거라고 봐. 2027년까지 계약이거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아시안컵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 근데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본인이 만약에 진짜 신념에 움직이고 본인이 그 명분에, 홍명보 감독이 제일 많이 듣는 평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명분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홍명보 감독이 진짜 명분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 협회나 홍명보 감독이나 서로 신나는 일이 있겠지. 계속 홍명보 감독은 협회를 정면에서 비판을 할 거고, 홍명보 감독 스타일대로 이제 홍명보 감독은 팀을 운영하면서 협회랑 싸울 부분은 싸울 거고,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이사회에 홍명보 감독이 자천시켰던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끝까지 계속 만장일치 상태가 아니었대. 그러니까 그냥 형도 러프하게 시간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홍명보 감독이 초반에 나오다가 중간에 이름이 사라져.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름이 튀어나왔거든. 그러니까 제시 마치 나올 때 이때는 홍명보 감독 이름이 아예 거론이 안 됐어. 황선홍, 김도훈은 거론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 이름이 거론이 안 됐잖아. 전력강화위원회 멤버들 중에서도 홍명보 감독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명분에 맞지 않은 사람은 좌천시켰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썰도 있어. 그러면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이나 이쪽 그런 사람들이나 이거에 대한 각오를 할 거 아니야. 나는 사실 그런 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그래, 홍명보 감독도 굳이 가시밭길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진짜 득될 게 없는 거거든. 진짜 연봉을 세게 보전해 줬거나 아니면 진짜 쓸데없는 책임감에 한국 축구가 지금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들어갔다 라면 최악이고. 나는 홍명보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정말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두 번째 대표팀 감독이니까 기왕지에서 좀 잘 하면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좀 한국 감독, 국내파 감독의 또 다른 좀 교과서 같은 걸 남겨줬으면 좋겠고, 감독선이 마무리됐으니까 물러날 분들은 좀 물러나고, 그리고 좀 정리 나가실 분들 좀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협회가 좀 청정해줬으면 좋겠네.